에코프로 BM 이 계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SK온도 남아 있고 내년에 LG 엔솔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는 테슬라도 국내에 소재 업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기사가 그걸 보여줬다. 안녕하세요. 토마토TV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피트린치. 자, 선대인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개는 자꾸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낯간지러워서. 아닙니다. 제가 안 하시면 좋겠네. 제가 지켜봤을 때 소장님은 충분히 그 말씀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BM의 그 삼성 SDI 향 그 43조 8천억 수주 의미가 앞으로 이제 SK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LG엔솔에서도 NCMX 또 사원계 이게 뭐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그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그 시점에 바로 즉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매 보증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내년에 그 보증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약간 소비 지연 행태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부터 갑자기 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미 시장이. 그러면 또 아마 지금 뭐 좀 주춤한다 그러는데 뭐 주춤하는 구간 별로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전기차 시장이 다시 막 그 성장의 가속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LG엔솔하고 에코프로 BM의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25년, 26년에 빅뱅 폭발 물량을 LG엔솔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지금 오창에도 마드 팩토리가 지금 사실 그 LG엔솔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도로 하나를 두고 지금 공장 어떤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많은 분들 뭐 말만 하시지만 저는 충북 오창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진짜 양사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도로 하나 사이로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진짜 가깝게 있거든요. 그 가깝게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긴밀하게 이제 좀 사업을 하려고 그 위치를 거기 선정한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양사 간에 이제 좀 갈등 때문에 못 그랬는데 아무리 뭐 그 감정의 골이 있다 하더라도 양사가 다 워낙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서로 윈윈이면 그리고 이제는 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사업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양사가 손을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빅뱅 폭발 시점에는 지금보다 뭐 3배 이상의 그런 그 양극재가 필요할 텐데 그 양극재를 지금 기존에 아직 캐파가 충분하지 않은 뭐 LNF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체엠 같은 경우도 아직은 하이니켈 기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뭐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의 좀 이게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단결정에서는 사원계에서 포스코 퓨체엠 같은 경우도 약간 기술력이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소장님께서 앞전에 제가 그 소장님 채널에서 코스모 신소재 그 대표님하고 또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단결정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린 단결정 그러니까 솔경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하고 LG가 되게 지금 선호하는 코스모 신소재를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율이 뭐 코신의 이제 뭐 그냥 자체적인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뭐 고객사들이 이렇게 단결정 솔경 양극재를 뭐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수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 데는 코스모 신소재가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호평을 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담이고. 그래서 그러면 양사가 어쨌거나 에코프로 BM, LG엔솔 이 양사가 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게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 중에는 빠르면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양사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웬만큼 그때 뭐 어떤 식으로 하자 논의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그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저는 그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최근에 상장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뭐 조만간 테슬라에 공급 계약할 수도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중구체. 그 기사가 이제 살짝 바뀌어서 이제 테슬라가 지워지고 A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테슬라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지난 봄부터 해서 예. 국내 업체들 그 소재 업체들 다 다녀갔고 일부 업체들 다 테스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동박에 2개 업체, 예. 뭐 또 전액 쪽에 2개 업체, 뭐 예. 이런 식으로 다 이미 다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뭐 테슬라향 소재 공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쪽 소재 계약들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재만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공식화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계약이 공급할 수 있다, 조만간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네네.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예요. 예. 근데 전구체에 리튬을 넣어서 예. 그 소송하면 그게 양극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구체만 사갈까? 아니죠. 양극재를 사가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랑 테슬라 간의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내피셜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이니켈 쪽에서 일단 양극재에서 더 중요한 게 또 이제 전구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술력이 과거에는 지금 뭐 중국의 거의 뭐 CNGR이라든지 화요코발트라든지 뭐 네. GM이라든지 뭐 브럼프라든지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사실 뭐 구반반이나 하이니켈 MCM 구반반 쪽으로 가면서 이게 전구체의 중요성도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가면 갈수록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딴 걸 떠나서 IRA 때문에요. 예. 이번에도 FEOC 규정이 이제 뭐 정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중국산을 뭐 계속 이제 그 중국 하여튼 25% 외국 우려 단체라고 이제 네. 규정하는 FEOC에 예, FEOC, 지분이 예. 25% 이상 들어가 있으면 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공급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생산에서 가장 그 중국 의존도가 높은 뭐 중간 소재가 네. 바로 이 전구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구체야말로 가장 빨리 우리가 이제 그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내재화를 구축해야 해서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예. 상장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구체는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뭐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이 계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SK온도 남아 있고 내년에 LG 엔솔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는 테슬라도 국내에 소재 업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사가 그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거는 에코프로 BM의 추가적인 뭐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소재, 예를 들어서 그 뭐 동박, 전액 뭐 이런 쪽에 뭐 주요 2개 업체 정도는 이미 테슬라도 뭐 소울밴드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최소 2개 정도의 그런 이제 공급 업체들을 끌고 갈 건데. 그 한국 업체들을 다 테스트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납품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제 43주 이후에 이제 지금 SK온은 더 많은 수주 물량과 LG 엔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이제 2024년도 2차 전지 전망은 일단 에코프로가 어떤 그 기준점이 돼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2025년도, 6년도 빅뱅 폭발의 어떤 시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만약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규모가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가 5년치가 44조가 나왔고 그럼 SK온은 그보다 물량이 생산 캐파가 훨씬 크니까 그보다 뭐 몇십조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LG 엔솔은 만약 한다고 잠재적인 제가 볼 땐 100조 넘어갈 수 있는 계약이 나올 그 캐파를 LG 엔솔이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한꺼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양극재 계약을 하면 양극재 계약만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사실은 아직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양극재 업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소재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잖아요. 네네. 웬만한 소재 업체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그런 뭐 양극재 정도를 제외한 웬만한 소재 업체들은 이렇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굳이 안 맺고 그때 야 우리 필요한 거 저 공급해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쭉 뭐 캐파 배정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뭐 명시적인 공급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재 저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에 44주 들어가고 예. SK온에 만약 뭐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간다고 네. 하고 LG엔솔이 뭐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진짜 뭐 한 저 캐파만 따지면 100조 원 이상의 그런 양극재가 공급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 다른 소재들은 안 들어가겠냐고요. 아, 그게.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예. 음극재도 들어가는 거고 분리막, 뭐 전액, 동박, 또 뭐 알루미늄 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빅뱅 폭발 25년, 26년 빅뱅 폭발이라고. 이게 네. 명확한 거의 그러니까 네. 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보여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통찰이 아니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보면 그냥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차트만 봐도 예. 25년, 26년에 그 국내 배터리 3사가 뭐 22년 대비해서 26년 가면 거의 뭐 3배 이상 네. 예, 캐파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소재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비례해서. 그런데 왜 네. 애널들은 기관 애널들은 이걸 뻔히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노이즈들이 나와서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이해관계. 자기네들이 돈 버는 구조가 아니고 예. 2차 전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짬짬이 해가면서 지네들 유리한 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돈 먹어왔거든요. 아니 지금 뭐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 느끼실 텐데 자기가 직접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네. 뭐 증권사에 펀드 맡겨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나요? 제 지인만 하더라도 그 펀드를 10여 년 전부터 네. 뭐 몇 개씩 들었는데 그 펀드의 10여 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몇 %였거든요.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증권사가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뭐 좋은 리포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좋다 하는 식의 리포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그 기업들 뻥튀기 공모주 상장시켜서 네. 자기네들은 그 초기에 이제 그 물량 떠넘기고 떠넘기고. 하거나 아니면 공모주 수수료 장사하거나 예. 그런데 그 보면 초기 상장한 그 뻥튀기 공모주 상장한 그런 이제 뻥튀기 상장한 공모주들 보면 초기에 그냥 뭐 한두 달 오르다가 그 이후에 막 계속 떨어져서 하도 뻥튀기를 시켜놨더니 막 주가가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마이너스 60%, 70%, 80% 가는 게 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짜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제가 공모 네. 경쟁률 80대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말 알짜배기인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자기네들이 사보타주해서 예. 막 이렇게 그 고모주 그냥 하단가로 고모가 예. 하단가로 막 다들 써버리고 예.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 물량 없고 이러니까 뒤늦게 막 국민연금 물량 예. 이제 채워야 되니까 막 뒤늦게 막 사는 바람에 오히려 막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벌고 있고 예. 기간 빈집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최근에 리포트하고 이제 언론 내에서 이제 전기차 둔화 LFP 위협에 대한 이제 얘기가 계속 노이즈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배워야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 추에 제가 방송을 좀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첫 번째 사실 LFP가 정말로 이 우리 하이니켈 쪽에서 하이엔드급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만약에 LFP 양극재라면 이게 만약에 CATL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CATL 주가가 지난 7월 달에 보면 이 240위안에서 지금 현재 보면 159위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 LFP 배터리는 이제 네. 비아디가 더 이제 막 그 비아디는 거의 뭐 LFP가 거의 100%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게 뭐 CATL, 비아디 가릴 것 없이 네. 지금 계속 중국 전기차 그리고 또 배터리 밸류 체인이 다 약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한국만 자꾸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아직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예, 중국 전기차 시장이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 생겨나는 어떤 착신을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미래가 중국 전기차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아니 중국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서 그 글로벌 비중이 줄어들고 네. 더구나 미국 IRA 뭐 법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FEOC 규정 때문에라도 네. 중국의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네. 뭐 오늘은 그런 기사도 났더만요. 보니까 그 미국 하원 뭐 대중경쟁 뭐 특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네. 아예 이제 특별 보고서를 낸 게 뭐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견제하고 통제하는 예 이런 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게 진짜 상하이 그 민주공화 양당 거의 초당적으로 그냥 그 보고서를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중국은 뻗어나갈 수가 없는데 예. 그리고 LFP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이른바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해서 고급차에서 이제 중저가 차량으로 이제 좀 뭐 이 전기차가 확산돼야 되는 국면에서 네. 당장은 아직은 이제 그 하이니켈을 비롯한 그런 배터리들이 또는 우리가 만든 미드니켈 배터리들이 충분히 개발돼서 이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 당장 이제 중저가 차량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 그리고 뭐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제 선점해놔야 되는 네. 상황에서 이제 뭐 당장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LFP를 일정하게 채택하고 있지만 네. 이게 당장 뭐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한 2년 정도만 지나가면 뭐 이미 우리 양극재 업체들하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드니켈 쪽 그 개발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하이만간 계열도 있고 코발트 프리 계열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가성비 짱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대비해서 가격도 싼 편이고 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LFP 배터리가 적어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네. 예, 배터리 그 양산 로드맵을 보면, 그러니까 배터리 어떤 개발과 어떤 보급 로드맵을 보면, 네. LFP는 20년대에 나타났다가 30년대 넘어가면 사라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 어디에도 LFP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와서 향후 2, 3년이 아마 전성기일 거다. 전성기다, 예. 네. 그래서 LFP를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이번에 네. 테슬라 Y 모델 RWT가 네. 이게 재원이 350kg고 이번에 기사가 났던 게 사실은 LMFP를 탑재를 한다고 2022년도 8월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네네. 결국은 탑재가 됐던 게 2022년도 8월달에 RWT 모델에 LMFP를 기자도 잘 모르니 그걸 다 쓰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번에 LFP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사들을 쭉 내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네. LMFP도 그렇고 예. M3P였나요? 예, M3P입니다. 예. 아 이게 무슨 뭐 충전 속도를 뭐 그러니까요. 높였다, 뭐 예. 가격 뭐 대비해서 뭐 이게 성능을 엄청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 다 중국에서 그냥 보도 자료로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운행하는 차에 탑재돼서 그렇게 뭐 이른바 테스트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냥 보도 자료 형태로 그냥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나고 보면 진행되는 게 없어. 맞습니다. 예. 구션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 1년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이걸 또 돌리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 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보면 그 테슬라 모델 3가 네. 저 예. 미국 보조금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이랜드, 오늘 그 기사가 났거든요. 네. 보조금 받는 모델에서 탈락됐다고. 아, 그 중국 그 배터리를 배터리. 쓰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에서 네. 테슬라가 그 각종 그 한국의 소재 업체들 이렇게 보고 갔다는 건 자체 그 기가 팩토리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배터리 셀을 어떻게 뭐 낑낑대면서 지금 뭐 4680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렇죠. 수율도 안 나오고 네, 효율도 수율도 예. 안 나오고 네. 근데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예. 문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간 소재들을 어디 걸 쓰냐 중국 걸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중국 거 쓰니까 보조금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 한국 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도 드린 겁니다. 테슬라향 소재 공급 계약도 아마 예.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크다. 이야기 드린 예. 게. 아, 예. 예. 지금 뭐 하여튼 25년, 26년 그 캐파 증설을 위해서 네.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뭐 북미나 국내 쪽에서 네. 또는 유럽 쪽에서 이렇게 생산 캐파를 엄청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LG 엔솔이 그나마 좀 사정이 괜찮은 편이고 네. SK온 같은 경우는 수주를 많이 받아놓고도 그 캐파 증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자금난에 시달려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소재라든지 장비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조기에 나와야 될 것들이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저리로 정책 금융을 해준다 그러면 그 뭐 이제 뭐 배터리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주주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는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전환사채니 이렇게 BW 같은 BW 이런 은행에서, 이제 메자닌 투자를 받으면 네. 그 역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 주가 희석효가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금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근데 그걸 그냥 뭐 정부 정책 금융을 쓸 수 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금 숨통이 많이 튀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뭐 정책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LFP와 네. 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네. 그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뭐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가를 보니까 그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 그 재활용 계획,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예, 그 세우도록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LFP. 그걸 네. 예, 충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도 물리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산 뭐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네. 중국산 그 LFP 배터리는 사실은 이게 현재로서는 네. LFP 배터리가 그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LFP 배터리 탑재를 이제 뭐 탑재하게 되는 어떤 유인들을 네. 이제 싹 제거하는 제거하는, 그런 네. 정책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네.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북미도 앞으로 네. 지금은 당장은 뭐 아직은 전기차 초기 단계라 네. LFP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LFP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나중에는 수거해서 이걸 폐기 처분하거나 뭐 설사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거하고 뭐 이 재활용하는 그 비용이 예. 예,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재활용까지 염두에 둔 그런 전생의 주기에 걸친 그 이 가성비를 따져보면 네. LFP 배터리는 적어도 전기차향으로는 예, 경쟁력이 없어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배터리가 뭐가 들었는지 이거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는 네. 그 전기차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테슬라 모델 Y 뭐 네. 되게 많이 팔렸다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덜 팔리고 남은 재고들 네. 그 중국 LFP 배터리 탑재한 거 그거 되게 싸다고 그게 탔는데 그거는 싼 게 아니고 싼 비지떡을 탑재했으니까 그렇죠. 예. 싸게 가격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당장은 그냥 겉으로는 야 나도 테슬라 모델 Y 뭐 샀어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좀 지나고 타보다 보면 이게 그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갈 수도 없겠지만 못 가요, 와이모드에서 못 그거. 가고 중간에 또 네. 휴게소를 한번 들리면 또 네. 다시 그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까지는 의식을 예. 못 하고 있는데 네. 전에 LNF의 어떤 이사분이 그 예. 유튜브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우리가 한번 충전해서 쫙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300km, 350km 예, 맞습니다. 나온다는 예. 거지. 예. 실제로 가다가 섰다가 다시 이제 뭐 채워서 가고 하는 식으로 가면 실제로 그 충전 한 350km를 못 간대요. 예, 그게 맞습니다. 한 예. 250km 이 정도밖에 예. 200km, 250km밖에 못 간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탄다? 그게 외양은 테슬라 모델 Y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막 실제로 타보면 그리고 네. 몇 년 지나 보면 아 이것이 괜히 샀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음. 그냥 전기차는 예. 배터리를 보고 타셔야 된다. 배터리를. 예, 어떤 배터리가 정말 탑재된 배터리 전기차인가 전기차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 타시면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속고 들어가신 거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셀 3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네. 참 이걸 널리 만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왜 그 그러니까요. 인지를 못하는지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 네. 국내 배터리 3사가 그렇게 예. 훌륭한 기업들이 많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그 서로 그 계약을 맺으려고 안달하는 그런 회사들을 국내에 두고 왜 중국산 배터리가 그렇게 예,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네. 그게 똑같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네. 예, 뭐 거기다가 또 중국산 배터리가 그렇게 좋다고 떠들어대는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이 뭐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인지 네? 예. 진짜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 진짜 현상은. 맞습니다. 예. 이건 그래서 어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이게 벌어질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